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루마니아를 4대0으로 꺾고 8강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아주 크게 높였습니다. 이거 제가 뒤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후반에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킥 포함 멀티골을 넣으면서 인상적인 성과를 냈고요. 상대가 일찌감치 한 명이 퇴장당한 덕분에 수적 우위를 점한 채로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상대가 10명이라고 해도 누구나 대승하는 거 아닙니다. 첫 경기 망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거둔 귀한 승리, 그것도 골을 많이 넣고, 루마니아전 리뷰와 8강 진출 경우의 수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루TV 성혁입니다. 스코어만 보면 시원한 승리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잘 풀린 경기는 아니긴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팀의 최고치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려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기였고요. 이번에 컨디션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다 안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특히 결정력에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를 하고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루마니아가 실수도 많았고 또 한 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분위기 반전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봐야죠. 이번 경기만이 아니라 이번 대회 전체 운영을 봤을 때 이 시합이 아주 좋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골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혈이 딱 뚫려져야 슬슬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그 루마니아전을 통해서 4골을 만들어낸 것이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던 팀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회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대회가 시작한 뒤에나 우리가 잘할 때의 모습들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전방 압박 좋고 또 높은 위치에서 상대 그 볼 소유를 끊어서 올라가서 마무리하는 이런 공격 패턴이 김호평 감독의 팀이 자주 어떤 실행을 하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부분인데, 이게 자주 실행은 됐지만 이상할 정도로 문전에서 홈런볼이 나온다거나 수비 정면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뒤로 돌리거나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루마니아전을 통해서 이런 다소간의 불안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쉬운 시합 아니었어요. 루마니아가 앞서 뉴질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상대로 5백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수비하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이 뉴질랜드보다 좋지 않아요. 원래 미드필더였던 마린 선수를 중심으로 5백을 쳤는데 일단 잠그고 후방에서 길게 이 마린이 앞쪽으로 쭉 빼주는 패스를 활용을 하는 이런 카운터를 노리는 그런 전술을 짰는데 이게 잘 안 먹혔습니다. 루마니아가 1차전 온두라스전 때도 사실 이 팀은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전반전 그 공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우리하고 온두라스를 좀 다르게 봤다고 보시면 될 만큼 온두라스전에서의 이 루마니아의 그 전반전 운영은 달랐습니다. 우리하고 할 때하고는 많이. 근데 전반 막판에 상대 자책골로 앞서간 뒤로 후반전을 잠궜죠. 근데 이번 한국전은 대놓고 처음부터 잠궜습니다. 부상자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양쪽 풀백들도 오버래핑보다는 수비에 좀 중점을 둔 그런 운영을 했어요. 온두라스전하고 선발이 딱 3군데가 달랐는데 그 3곳이 다 측면이었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팀이 측면 공격에 강하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강자고, 축구란 게 강자는 자기 걸 하는 거고 약자가 강자 파해법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전술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다만 선수 구성을 좀 많이 바꿨어요. 1차전 패배 때와는 무려 5명, 그 뉴질랜드전하고 선발이 5명이 달랐습니다. 필드 플레이어만 5명이니까 절반을 바꾼 거죠. 센터백 박지수가 이상민 자리에 들어왔고, 오른쪽 풀백에 이유현 대신에 설령우 선수를, 그리고 또 이선에서도 왼쪽에 건창훈 자리에 이제 엄원상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시켰고 그 오른쪽 자리에는 이동준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자리에도 이강인이 아니라 이동경이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전반전의 핵심 좀 변화했다고 보는데, 김동현 선수가 아니라 정승원 선수가 선발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서 원두재 선수하고 호흡 맞췄는데, 개인적으로 루마니아전 전반전 키플레이어 저는 정승원 선수를 꼽습니다. 와, 정말 제가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길동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공이 움직이는 곳에 어디든 나타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상적인 활동량을 보였고요. 많이 뛰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움직임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투지 넘치는 적극성, 상대 선수하고 계속 몸싸움 벌이고, 이 루마니아 선수들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압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몸싸움 싫어하고 이런 선수들에게 계속 부딪혀주고 하면서 우리가 중원에서 장악력을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인터셉트, 경합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앙에서 정승원이 부수고 다니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상대 선수들이 쏠리면서 측면에 공간이 자주 열렸습니다. 특히 오른쪽 설령호 선수 쪽에서 공간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전반전에 이쪽에서 기회를 많이 잡았습니다. 상대 자책골로 연결됐던 이동준 선수의 돌파, 크로스 역시 그쪽에서 나왔죠.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중앙에서 원두지 선수가 물론 후반엔 상당히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만 전반전에 볼 유실이 좀 있었고요. 패스 실수도 좀 있었고, 또 공격수들이 박스 근처에서 집중력이 좀 아쉬웠죠.
보였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김학범 감독이 교체를 통해서 좀 개선을 많이 해나갔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후반전을 통째로 우리가 한 명을 더 많이 뛰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운이 어느 정도 다른 경기이긴 해요. 뭐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한 건 맞지만 자책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이동경의 중거리 슈팅이 수비 맞고 엄원상 맞고 굴절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골차 리드를 잡는 상황이. 그래서 애초에는 이동경 선수 골로 기록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엄원상 선수 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약간의 운이 따른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우리가 기선제압을 확실히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저는 종료 10분 남겨놓고 김학범 감독이 시도한 이 교체 2대0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골차 승리를 무조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앞선 상대팀들 2차전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시합에서 두 골차 승리를 지킬 수 있다면 남은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1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골차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김학범 감독이 승리를 좀 더 굳힐 수 있는 교체를 단행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봐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날 최종적으로 4골 차로 이기면서 골득실 플러스 3이 됐는데, 뭐 2대0으로 이겼으면 골득실 플러스 1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똑같긴 해요. 아무튼 말 나온 김에 경우의 수를 한번 정리해보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최종전 온두라스전 우리가 이기고 저쪽 경기에서 뉴질랜드나 루마니아가 승리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골득실을 따지는데요. 루마니아는 우리한테 뭐 4대0으로 졌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우리가 온두라스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뉴질랜드 루마니아 상대로 대승을 한다면은 우리하고 골득실을 따져가지고 1, 2위를 따집니다. 다만 뉴질랜드 루마니아가 비기면 우리가 조 1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최종 온두라스를 비기게 되면 뉴질랜드 루마니아전이 승패가 갈리면 우리는 이제 조 2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뉴질랜드 루마니아가 비겨버리면 우리가 골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네 팀 모두 승점은 똑같이 4점이 되지만 우리가 골득실에서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조 1위가 확정이 됩니다. 뭐 질 경우는 이건 생각할 게 없죠. 지면 무조건 탈락.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마지막 경기 이기면 무조건 8강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냐 2위냐가 문제인 거지, 지면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비기는 경우에는 골득실 따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루마니아전에서 2골차 이상을 승리를 하게 되면서 비기는 경우에는 네 팀 모두 1승 1무 1패가 될 경우에 우리가 골득실에서 1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골차 리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의 8강전 상대는 A조인데요. 우리가 조 1위를 하면 A조 2위, 조 2위를 하면 A조 1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A조 순위가 이런데, A조 최종전이 일본 대 프랑스, 멕시코 대 남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 1위를 하면 멕시코나 프랑스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조 2위를 하면 일본이나 멕시코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결정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굉장히 빡빡해요. 8강에서 일본, 멕시코, 프랑스 뭐 다 빡빡하기 때문에 누구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번 경기 우리가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막판 10분 뛰면서 페널티킥도 성공을 시켰고, 또 측면에서 아주 깔끔하게 넘어온 볼을 정말 노련하게 깔끔하게 네 번째 골을 만드는 이강인 선수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4대0 대승을 이끌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물론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폼이 최정상의 폼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두 골이 이강인 선수를 일깨우는 데에도 굉장히 큰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 남았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와카 형님들이, 와일드카드 형님들이 힘을 좀 내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박지수 선수는 이번 경기에 첫 선발 출전하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줬죠. 수비력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내주는, 전진 찔러주는 패스의 그런 어떤 질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박지수 선수가 5월 중순까지 그 리그 뛰다가 한 달 거의 쉬고, 뭐 A매치 뛰고 또 한 달 쉬고, 지금 한 달 넘게 쉬고 실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특히 선발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는 뭐 끝에 잠깐 뛰었으니까요. 자,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믿음직한, 역시 와카로서의 모습 확실히 보여줬고, 권창훈 선수도 후반전에 그 아주 기막힌 턴앤 패스 보셨죠. 황의조 선수가 약간 좀 폼이 우리가 알던 황의조의 모습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조금씩 이제 몸을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온두라스전, 또 더 중요한 8강전, 4강전 이럴 때 터져만 준다면 우리가 첫 경기 때 많이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만 메달의 꿈도 헛된 꿈만은 아닐 거다. 그리고 올림픽, 예측대로 되는 그런 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안 돼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응원을 하고 지지를 보내준다면 우리 선수들이 또 거기에 보답하는, 우리에게 또 더 좋은 추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좀 끌어올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MBC 중계 하프타임에 좀 부적절한 그 CG 댓글이 상대 자책골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좀 타박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뭐 죄송하고요. 뭐 제가 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 조직 개편이나 이런 문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수선한 상황들이 있었고 부가적인 문제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앞으로 저도 중계를 맡으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C 중계 많이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온두라스전 그리고 8강대 4강대 결승전까지 우리 다 올라갈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함께 응원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뽀니TV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뚜빠.